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학개미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기업 어펌홀딩스 티커 AFRM에 대해서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해외 직구하실 때 아마존에서 물건을 사시다가 결제 단계에서 Buy Now, Pay Later라는 문구 보신 적 있나요? 한국어로 하면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하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할부인가? 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전통적인 신용카드 할부랑은 다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어펌이에요. 제가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어씨 32세 직장인입니다. 이분은 평소 미국 주식에도 관심이 많은 전형적인 서학개미예요. 그는 아마존에서 전자제품을 자주 구입하는데 최근 $1200짜리 노트북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드로 결제하기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결제 단계에서 어펌으로 12개월 분납 가능. 무이자 또는 저이자 제공 이런 옵션이 뜬 겁니다. 어씨는 그냥 체크아웃을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100씩만 내면 이 노트북을 바로 가질 수 있었어요. 신용카드 발급 절차도 필요 없었고 번거로운 승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이때 어씨가 느낀 게 뭐였냐면 와 이건 그냥 편리한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 습관 자체를 바꿀 수 있겠다. 그 후로 그는 주식시장에서도 이 회사 어펌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이 회사가 단순한 할부 금융을 넘어서 미국의 새로운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는다면 이건 투자 기회가 아닐까?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에 두고 어펌이 어떤 회사인지, BNPL이란 무엇인지, 경쟁 구도는 어떤지, 서학개미 입장에서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10시간 동안 따라오시면 단순히 어펌이라는 기업뿐 아니라 핀테크 산업 전반, 미국 소비 금융 패턴, 그리고 글로벌 결제의 미래까지 시야가 확장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혹시 긴 영상이라고 겁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챕터별로 나눠서 보셔도 좋고요. 제 설명은 실제 사례, 투자 데이터, 그리고 실전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투자 인사이트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펌이라는 회사를 하나하나 해부해 보겠습니다. 1창업 스토리 페이팔 마피아의 또 다른 도전. 자, 이제 어펌홀딩스라는 회사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이해하려면 먼저 창업자 이야기를 해야 해요. 어펌의 창업자는 맥스 레브친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페이팔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이에요. 페이팔이 어떤 회사입니까? 전 세계 온라인 결제를 혁신한 1세대 핀테크 기업이죠. 맥스 레브친은 페이팔을 만들어서 성공을 경험했고 그 뒤에도 여러 스타트업을 시도했어요. 그러다가 2012년 그는 새로운 문제의식을 가집니다. 신용카드, 이거 너무 구시대적인 금융 도구 아닌가?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신용카드의 구조는 수십 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연회비, 이자, 연체료, 복잡한 신용심사 젊은 세대에게는 번거롭고 불편한 제도였죠. 맥스 레브친은 이걸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더 투명하고 더 간단한 금융 서비스. 즉, 소비자가 쉽게 물건을 사고 불필요한 복잡함 없이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는 것. 신용카드의 불투명한 이자 구조를 걷어내고 새로운 디지털 금융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게 어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 BNPL을 넘어 금융 인프라로. 어펌의 핵심은 BNPL View Now Pay Later 서비스입니다. 앞에서 사례로 설명드렸듯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나중에 분할해 갚을 수 있게 해주는 구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신용카드 없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통 할부를 하려면 카드가 필요하지만 어펌은 자체 신용평가 알고리즘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펌의 수익 구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가맹점 수수료. 아마존, 쇼피파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펌을 결제 수단으로 붙여놓으면 매출이 늘어나요. 고객이 부담 없이 결제하니까 고가 상품도 쉽게 팔립니다. 그래서 가맹점은 어펌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소비자 이자 및 연체료. 일부 BNPL은 무이자이지만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자가 붙습니다. 어펌은 투명한 이자율을 내세우는데 이게 또 수익원이죠.
데이터 기반 금융 서비스. 소비자 결제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 미래에는 대출, 신용평가,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 가능. 즉, 어펌은 단순한 할부 서비스가 아니라 결제 자체를 인프라로 삼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제를 장악하면 금융을 장악한다. 이게 어펌이 꿈꾸는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어펌의 성장 궤적. 자, 그럼 어펌이 지금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2년 설립 실리콘밸리에서 빠르게 성장. 2015년 1억 달러 이상 투자 유치. 2017년 쇼피파이와 제휴 체결.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온라인 쇼핑 폭발, 어펌 사용자 급증. 2021년 1월 나스닥 상장. 상장 첫날 시총 200억 달러 돌파. 2022만 2023년 고금리 여파와 적자 확대 주가 급락. 2024년 이후 금리 인하 기대감과 아마존 파트너십 강화 다시 반등세. 즉, 어펌은 전자상거래 붐과 함께 급성장했지만 금리라는 큰 리스크에도 민감한 기업입니다. 서학개미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이 지점이에요. 성장성과 리스크가 동시에 존재하는 기업이기 때문이죠. 1. BNPL이란 무엇인가? 신용카드와는 다른 게임. 자, 이제 어펌이 속해 있는 BNPL 산업 자체를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BNPL은 Buy Now Pay Later, 즉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 그냥 신용카드 할부 같죠? 그런데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카드사가 먼저 결제해주고 고객이 나중에 갚는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연체 이자, 수수료, 카드 한도, 신용 등급 같은 장벽이 많습니다. 반면 BNPL은 단순합니다. 소비자가 즉시 결제, 어펌 같은 핀테크가 대신 돈을 내줌, 소비자가 3개월, 6개월, 12개월 등으로 나눠서 갚음. 여기서 핵심은 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훨씬 쉽다는 겁니다. 신용카드 심사 없이도 사용할 수 있고 투명한 조건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특히 Z세대,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신용카드보다 훨씬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이 소비자에게 왜 매력적인가? BNPL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의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가격이 1,200달러입니다.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하면 지출이 확 커집니다. 하지만 BNPL을 사용하면 매달 100달러씩 나눠낼 수 있어요. 소비자는 지금 당장 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월 구독료 내듯이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BNPL이 가진 강력한 소비 촉진 효과입니다. 특히 코로나 시기 온라인 쇼핑이 급증했을 때 BNPL 사용률도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비자의 60% 이상이 BNPL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해봤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3. 가맹점에게 왜 필요한가? BNPL은 소비자만 편한 게 아닙니다. 가맹점, 즉 온라인 쇼핑몰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BNPL을 붙이면 매출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쇼피파이, 펠로톤 같은 기업들이 왜 어펌과 손을 잡았을까요? BNPL을 도입하면 고객이 더 쉽게 결제하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너무 비싸서 포기했을 소비자가 BNPL 덕분에 나눠낼 수 있네? 하고 구매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통계에서 BNPL이 도입된 쇼핑몰은 구매 전환율이 20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균 객단가도 올라갑니다. 고객이 부담을 덜 느끼니 더 비싼 제품도 고를 수 있거든요. 4. BNPL과 신용카드 대체할까, 보완할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BNPL이 신용카드를 대체할까 아니면 보완할까? 일부 전문가들은 BNPL이 결국 신용카드를 대체할 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는 신용카드보다 BNPL을 더 편리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반면 다른 전문가들은 BNPL은 신용카드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대신 신용카드와 함께 쓰이면서 소비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거죠. 저 개인적인 생각은 당분간은 보완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용카드 없는 세대가 등장할 수 있어요. 지금 20대가 30대, 40대가 되면 신용카드 대신 BNPL을 주로 쓰는 세상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5. BNPL 산업 성장률 숫자로 보는 시장.
자, 이제 숫자로 보겠습니다. BNPL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2020년 BNPL 시장 규모는 약 900억 달러 수준. 2023년에는 3천억 달러를 돌파. 2027년에는 6천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이 정도 성장률이면 단순히 유행으로 끝나는 서비스가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소비 문화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BNPL 도입 속도가 빠릅니다. 바로 이 미국 시장에서 어펌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죠. 6. BNPL의 구조적 리스크.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BNPL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조적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연체율 문제입니다. 소비자들이 나눠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과소비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연체율이 높아질 수 있어요. 경기 침체기에 특히 심각해집니다. 둘째, 금리 리스크입니다. BNPL 기업들은 소비자 대신 돈을 먼저 내줍니다. 이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요? 바로 조달 시장에서 빌려옵니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소비자한테 받는 이자보다 조달 비용이 더 커지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BNPL이 커지다 보니 각국 정부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과소비, 금융 안정성 문제 때문이죠.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는 BNPL 규제 법안이 논의 중입니다. 7. 어펌의 위치. 이제 다시 어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BNPL 산업 전체가 이렇게 커지고 있는데 어펌은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미국 내 점유율 1위. 아마존, 쇼피파이 파트너십 보유. 브랜드 파워 BNPL 어펌 이미지 확립. 물론 경쟁도 치열합니다. 애플, 페이팔, 클라나 같은 글로벌 강자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펌은 아마존 효과 덕분에 미국 내 인지도와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BNPL 산업 성장, 어펌 성장이라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마존과의 독점 제휴 게임 체인저. 가장 중요한 파트너십은 단연 아마존입니다. 2021년 어펌은 아마존과 독점 BNPL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냐면요. 미국 내 온라인 쇼핑 시장의 절반 가까이가 아마존에서 발생합니다. 그 결제 과정에 어펌이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 겁니다. 예를 들어 미국 소비자가 아마존에서 $500짜리 전자제품을 산다고 해봅시다. 결제 단계에서 신용카드 할부, 페이팔, 그리고 어펌으로 6개월 무이자 옵션이 뜹니다. 젊은 소비자라면 대부분 어펌을 누릅니다. 이 한 번의 경험이 곧 어펌의 사용자 확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즉, 어펌은 아마존이라는 유통거인을 등에 업고 고객 확보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었습니다.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오지 않아도 아마존 플랫폼 안에서 자동으로 신규 고객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6. 네트워크 효과. 파트너십을 하나하나 뜯어봤는데 이걸 종합하면 어펌이 만들어낸 건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소비자가 늘어나면 가맹점이 어펌을 더 쓰고 가맹점이 늘어나면 소비자가 어펌을 더 접합니다. 이 선순환 구조가 어펌 성장의 핵심이에요. 특히 아마존, 쇼피파이라는 플랫폼 빅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어펌은 경쟁사 대비 훨씬 빠르게 네트워크 효과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8. 투자자 관점에서의 함의. 여기서 투자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의 가치는 단순히 매출이나 적자 규모로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트워크 장악력이 기업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마존과의 독점 제휴는 그 자체로 어펌 주가의 핵심 모멘텀입니다. 실제로 아마존 제휴 발표 당시 어펌 주가는 단숨에 수십 % 급등했습니다. 즉, 어펌에 투자할 때는 실적뿐 아니라 파트너십 동향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아마존 계약 연장, 쇼피파이 협업 강화 같은 뉴스가 나오면 그 자체로 주가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는 거죠. 3. MZ세대의 금융 철학 유연한 지출. MZ세대, 특히 Z세대는 부모 세대와 다르게 유연한 지출을 선호합니다. 부모 세대는 돈이 없으면 안 산다. 카드로 사고 나중에 갚으면 불안하다 이런 철학이 있었어요. 하지만 Z세대는 어차피 정해진 월급에서 나눠내면 된다. 큰 돈을 한 번에 쓰기보단 쪼개서 쓰자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BNPL은 이들의 철학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현금 흐름 관리 도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실제로 설문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절반 이상이 BNPL을 신용카드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4. 구독 경제와 BNPL의 결합. 여러분, 요즘 세상은 구독 경제죠. 넷플릭스,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심지어 커피 구독까지. Z세대는 이미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서비스를 쓰는 방식에 익숙합니다. BNPL은 이와 똑같은 논리예요. 노트북을 사도 운동기구를 사도 그냥 또 하나의 구독료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심리적 저항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BNPL이 단순 금융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 문화 자체와 결합한 이유입니다. 6. 소비자 신뢰 요인. 그렇다면 왜 Z세대는 어펌을 신뢰할까요? 첫째, 투명성입니다. 신용카드는 숨겨진 수수료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펌은 명확하게 총액 얼마, 매달 얼마로 표시합니다. 둘째, 심사 절차 간소화입니다. 신용카드는 발급 자체가 어렵지만 어펌은 자체 알고리즘으로 빠르게 승인합니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입니다. 어펌은 친소비자 합리적 금융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이게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맞아떨어집니다. 실리스크 과소비와 연체.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BNPL은 쉬운 금융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과소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Z세대 소비자가 옷, 전자제품, 여행 모두 BNPL로 결제했다면 매달 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이게 어펌 입장에서는 연체율 리스크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미국 규제 당국은 BNPL이 젊은 층의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펌은 편리함과 동시에 책임 있는 사용을 강조하는 마케팅도 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항상 양면을 동시에 보고 자기만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펌을 중심으로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서 마치 토론하듯이 양쪽 관점을 교차해 보겠습니다. 이 투자 포인트. 아마존 쇼피파이 파트너십. 찬성 측. 어펌이 아마존 쇼피파이와 제휴했다는 건 엄청난 모멘텀이다. 미국 전자상거래 절반 이상이 아마존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어펌이 붙어 있다. 자연스럽게 신규 고객 확보가 가능하다. 반대측. 아마존이 언제까지 어펌을 독점적으로 쓸지는 장담 못한다. 애플, 페이팔 같은 대기업이 더 나은 조건을 내세우면 파트너십이 흔들릴 수 있다. 3. 투자 포인트. BNPL 산업 고성장. 찬성 측. BNPL은 이제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6천억 달러 이상 성장할 전망. 어펌은 그 중심에 있다. 반대측. BNPL 시장은 성장하지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어펌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다. 규제가 강화되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다. 4. 투자 포인트. MZ세대 소비 습관. 찬성 측. MZ세대는 신용카드보다 BNPL을 선호한다. 투명한 결제, 간단한 승인 절차, 구독 경제와의 친화성 덕분이다. 어펌은 이 세대의 소비 습관을 정확히 잡았다. 반대측. 젊은 세대가 과소비할 가능성이 크다. 연체율이 올라가면 어펌의 리스크가 된다. 결국 어펌이 가장 취약한 고객층을 집중 공략하고 있는 셈이다. 5. 투자 포인트. 매출 성장. 찬성 측. 어펌의 매출은 5년 만에 7배 성장했다. 서비스 자체가 시장에서 통하고 있다는 증거다. 앞으로 글로벌 확장 여지도 있다. 반대측. 매출이 늘었는데도 적자는 커지고 있다. 이건 단순한 투자 단계라기보다 구조적 문제일 수 있다. 결국 매출 성장주가 상승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6. 리스크 적자 구조. 투자 낙관론. 많은 성장주는 초기에 적자다. 아마존, 테슬라도 한때 적자 기업이었다. 어펌도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 확보 단계라고 봐야 한다. 투자 신중론. 차이가 있다. 아마존은 빠른 흑자 전환으로 신뢰를 줬다. 하지만 어펌은 금리 민감성이 커서 적자가 구조적으로 고착될 수 있다. 실리스크. 금리 민감성. 낙관론. 연준이 결국 금리를 내리면 어펌은 바로 수혜를 본다. 조달 비용이 줄고 흑자 전환 속도가 빨라진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 신중론. 맞지만 금리 하락 시기가 늦어지면 그동안 적자는 더 커진다.
또한 금리 인하기가 와도 연체율 문제가 겹치면 기대만큼 개선되지 않을 수 있다. 8. 리스크 경쟁 심화. 낙관론. 경쟁자는 많지만 어펌만큼 아마존 쇼피파이와 연결된 회사는 없다. 네트워크 효과 덕분에 어펌은 살아남는다. 신중론. 애플, 페이팔 같은 빅테크가 마음먹고 달려들면 스타트업형 어펌은 버티기 힘들다. 파트너십도 결국 협상력 싸움이다. 따라서 어펌은 고위험 고성장주입니다. 안정성을 찾는 투자자에게는 맞지 않지만 성장성에 베팅하고 싶다면 고려할 만한 종목입니다. 이제 여러분 머릿속에는 어펌이라는 이름이 단순한 종목 코드가 아니라 MZ세대 금융 습관의 변화, 아마존과 함께하는 결제 인프라, 성장성과 리스크가 공존하는 핀테크 라는 구체적인 이미지로 자리 잡으셨을 겁니다. 어펌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직 적자 기업이지만 BNPL 시장과 아마존 파트너십이라는 성장 티켓을 쥔 회사. 여기서 중요한 건 성장 티켓이라는 표현입니다. 투자라는 건 결국 내가 어느 티켓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안정성 티켓을 사고 싶다면 코카콜라 존슨앤드존슨 같은 배당주를 사면 됩니다. 성장 티켓을 사고 싶다면 어펌 같은 핀테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어펌 투자는 반드시 자기 책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되고 스스로 공부하고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을 때만 들어가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펌은 MZ세대 소비 습관을 등에 업은 아마존발 성장 티켓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의견과 질문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최대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